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김용민의 용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아침 맞고 계십니까? 네. 어,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정경심 교수 구속 결정타는 이것이었다라고 보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구속할 만한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방침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소환 조사하기도 전인데 벌써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수구 기득권 세력들, 보수라 불리지만 실상은 수구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생존하고 또한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바로 혐오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함으로써, 특히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함으로써 정말 우리 사회에 비판과 질타를 받아 마땅할 재벌이나 또한 언론, 그리고 사학, 그 모든 책임을 면하고 있어요. 약자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혐오하게끔. 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 끝에는 결국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읽으시면은 네, 우리가 사는 세상, 새로운 일은 없을지 그 답을 조금이나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구속 결정타는 이것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잠시 후에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시간 황금이 기쁜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반스 목사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이 기뻐하실 시간 바로 광고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광고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우리말 잡학사전. 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중에서 우리말 잡학사전에 나오는 설레발의 뜻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레발은 그리마, 일명 돈벌레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네. 그리마는 19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마디 그 발이 2개씩 달린 곤충입니다. 아유 끔찍해라. 그냥 뭐 생각만 해도 깍소리가 나죠.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30개 다리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설레발치다라는 말은 설레발의 30개 다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비유합니다. 사람이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동안 뜻도 모르고 쓰던 설레발치다 이젠 알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난 척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여기서 더 많은 우리말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 결정타는 본인이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 네, 그래요. 이거 뭐 본인이 자기 무덤 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원이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취한 그 파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월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당시 주가보다 2억 4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 명의로 헐값 매매했는데 WFM은 그 다음날 호재성 공시를 했다는 것이죠. 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 총괄 대표였던 조범동,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얼마 샀느냐 이런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녹취록에는 정경심 교수의 친동생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범동 씨는 당시 코링크 PE를 통해서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WFM 주식은 정경심 교수 친동생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예상치 못하는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상치 못했던 허를 찌르는 뭔가 파일을 검찰이 들고 나와서 변호인단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한 얘기지 이거는. 그리고 얼마까지 오른다, 얼마 샀느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살 때 오를 거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무슨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주식에 손을 댑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까지 오른다, 얼마 샀느냐. 여기 여러분 관심사 아니에요? 주식하면서. 이런 녹음 파일, 이게 정경심 구속의 결정타였다.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보다 결정타는 법원하고 검찰하고 조국 부인 구속시켜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정타라. 서글퍼지네요. 예. 싸게 사가지고 뭐 주식 가치가 오르고 아니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로망 아닌가요? 제가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 조국의 비위이고 또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들쑤시게 했을 만한 이슈가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또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경심이 무슨 돈으로 샀겠는가? 이게 조국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조국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알고 있었다면은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강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WFM 주식 매입 과정을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식 매입 당일 수천만 원의 그 돈을 계좌 이체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8년 1월 WFM 관련 각종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WFM 실물 주식 주당 5,000원에 12만 주 제3자 명의로 매입했는데 당시 WFM 주가 약 7,000원으로 시세보다도 2억 4천만 원가량 싸게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상무, 이 사람 집에서 WFM 실물 주식이 나왔는데 12만 주 보관하던 중 검찰 압수수색으로 발견이 됐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검찰이 제시한 한 칼이라는 거예요. 한 칼을. 근데 여러분, 조국 장관에게 이게 비위가 발견된 겁니까? 이게 저만 해도 말이죠. 저만 해도 자산가도 아닌데 말이죠. 통장은 다 아내한테 맡깁니다. 아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예? 뭐 공과금도 내고 뭐 이런저런 또 뭐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낸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조국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망신 주기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하려는 그런 집권 세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검찰 개혁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하지 말라고. 지금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모든 집안 살림은 다 정경심 교수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은 가정사를 일일이 간섭하고 뭐 콩나물은 어디서 샀느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은 뭐 그런 죄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이거는 또 검찰이 좋은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예? 아니 부부가 이렇게 신뢰가 있어서 아니 뭐 자신 통장까지 다 알아서 관리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정 교수가 만약에 진짜 주식을 산 게 맞다면은 그렇게 해서 주식 사는 비용을 남편 계좌에서 갖다 쓰는 것 이런 일이 뭐 정말 희귀한 일입니까? 물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도 있어요. 저기 부부간에 그 서로의 어떤 통장, 계좌, 그 자산 절대 손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허문 집도 많아요. 우리 박혜진 님도 저희 집도 제가 다 관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헥터 JH1님, 와이프가 내 통장에서 돈 빼면 횡령이냐? 개소리. 뭐 횡령이란 얘기는 아니고, 와이프가 남편 통장에서 어떻게 돈을 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와이프라도 그렇지. 지금 이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흐름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 또 이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경향신문 기사 보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말로 예정된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는 정경심 석방, 사법부 개혁 같은 구호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감정이 내재된 기사라고 보세요. 전 제목만 보고 딱 알겠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경향신문 그동안 검찰의 나팔수 노릇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끊었더만 경향신문. 이자들은 요단강 건너갔어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간혹 경향신문의 장돌이라든지 경향신문에 이제 칼럼 쓰시는 분들 또 덜어는 소수의 경향신문 그 시니어들이 이빠른 소리 좀 합디다만 근본적으로 경향신문은 요단강 건너갔어요. 노무현 정부 중반기에 경향신문이 저쪽 요단강 건너갔듯이 말이죠. 예. 여러분들 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향신문이 여러분들 우롱하는 거예요. 자,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구속시키니까 구속시킨 판사도 이번엔 개혁 대상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지금 비웃는 거 아닙니까? 비웃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열어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어제 아침 서울중앙지법까지 행진하며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사법부를 개혁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이거를 가장 앞으로 꺼낸 이유가 뭐예요? 이자들은 뭐 분별도 못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진영 논리에 젖어가지고 정경심 빠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지.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 웹 회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서초동에서 집회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조국이다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 교수 구속에 지지자들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EDM 파티를 비롯해서 당초 예정한 문화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경심을 석방하라 이런 구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요. 너희들을 비웃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났어요. 경향신문.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여러분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그러면은 뭐 여러분 조금 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네. 야, 근데 지금 뭐 이건 딴 얘기인데, 뭐 경우는 다르다고 하지만 안희정 죽었고, 이재명 치명타 입었고, 김경수 지금 고약한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받고 있고, 조국도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고, 유시민도 지금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만 남았네, 이낙연만. 참. 이낙연 총리는 또 온전할지 모르겠어요. 여당의 그 많던 대권 주자들은 다 하나둘씩 실려나가고 있어요. 최성전 고양시장은 아예 공천도 못 받았죠.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그분의 흠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공천을 못 받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어떻게 약속이 나는 듯 하나둘씩 다 쳐갑니까? 다 쳐내려가요. 예. 이러다 누가 남나? 김정진님, 김진표 남았잖아요. 전해철도 남았네, 전해철도. 김진표도 남고, 전해철도 남고. 지금 언론들이 전해철 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해철이 진짜 너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감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금태섭 의원도 남았습니까? 금태섭 의원. 그래요. 다음 소식. 동교동계 홍석현 만나서 신당 대표 제안. 홍거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나서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 권노갑, 정대철, 조배숙, 황주홍, 유성엽, 장병환, 장정숙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홍석현 씨하고 만찬을 했는데 이번 회동은 홍 회장과 가까운 누구죠? 홍 회장과 가까운 정전 의원과 정대철 권 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노갑 전 의원. 홍 회장에게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는데 홍 회장은 거절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거 올드보이들하고 미쳤습니까? 왜 정치를 같이 해요? 예? 그래요. 한 참석자는 홍 회장이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는 않아서 아직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정치에 대한 뜻은 접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채널, 여러 방식을 통해서 홍 회장을 계속 설득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중앙일보하고 JTBC 논조는 바로 홍석현의 논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홍석현의 논조예요. 손석희의 논조가 아니라 홍석현의 논조입니다. 홍석현 씨가 마쿠에서 막 그림자를 막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 동교동계 아저씨들 이제 그만 정치하시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홍석현 그 형이 어떤 형인데 당신들하고 정치합니까? 어? 그렇잖아요. 왜 당신들하고 정치를 해? 사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요. 이 홍석현 씨한테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요즘 JTBC 그리고 중앙일보의 논조가 곧 홍석현 논조인데 문재인 정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홍석현 씨는 내가 봤을 때. 응? 에휴, 참 시대가 험악하니까 별놈들이 다 나와서 설치네요. 예, 참 웃음만 납니다. 웃음만 나요. 예. 자, 여러분 무시하지 맙시다. 지금 이 국면에서 특히 지난번 일본과의 충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도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검증 국면에서 중앙일보는 완전히 요단강 건너간 정도가 아니라 저 태평양을 건너갔어요. 어? 그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망하는 것이 목표가 됐고요. 그 수구보수 연합군의 사령탑쯤 됐습니다. 홍석현 씨에 대해서 미련 두면 안 되고요. 홍석현 씨 이익을 대변하는 이모 씨 전 광역단체장, 응?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그분 가만히 계세요. 예? 욕은 욕대로 다 먹이고 다녀요 지금. 홍석현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말이죠. 활동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설치고 떠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시대가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네요. 예. 아이고 미담처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 공식 포기한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입니다.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건데요. 1995년 WTO 자유무역 틀이 갖춰진 지 25년 만입니다. WTO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재 부품을 안 팔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역은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팔고 사는 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어?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라면.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수틀렸다고 무역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WTO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곳이 바로 WTO인데 자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나라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나라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어, 나름대로 이제 혜택이 있었던 것이죠. 혜택이 그 혜택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였을 때 그때 이제 혜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게 된다면 당연히 그 혜택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 혜택을 받았던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 농업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입니다. G20에 들어가 있어요. 또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0.5%를 차지하는 이런 나라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부적합하다. 아니 잘 사는 나라가 왜 개발도상국 행세를 하느냐, 가난한 나라 행세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은 개발도상국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탈퇴해라. 탈퇴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농산물 더 많이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지. 미국 농산물을 한국이 비싸게 많이 사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WTO 개도국 지위를 말하자면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밀려서 5번째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조건들, 이 조건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농업 말고는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하겠어요? 자기들 농산물 많이 팔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WTO 개도국 지위를 가지면서 고율 관세로 우리 농업을 보호했고요.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입산 쌀의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인 고정 변동칙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해 왔는데 만약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또 고율 관세를 매겨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압박하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발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할 만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압박해서 추동해서. 김정진님, 미국 지들은 포기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남의 나라한테 오지랖 떨고 있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은 우리 경제 2분기에 비해서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0.5에서 0.6%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보다도 못한 것이죠. 따라서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1%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2%, 전년 대비 2%에 못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정부가 경제를 잘못해서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3분기 성장 둔화 원인으로 민간 부문의 위축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재정을 투여했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정 투여를 안 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뒷감당 못하지. 그래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민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민간 경제가 위축됐다. 또 이런 마타도를 또 만들어내요. 지금 사실 이 저성장 쇼크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전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조간신문들, 특히 보수 조간신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엉망으로 또는 복지에 엉뚱하게 돈을 투여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정부가 재정을 열심히 썼는데 이 재정이 제대로 민간에게 전달이 됐는가? 그래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제대로 끌어내는가? 이런 또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정부도 사실 많이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니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재정 정책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수 정당과 언론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부른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효용이 다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도 안 하고 경제도 살리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성장은 하잖아요. 2%가 못 돼서 그렇지. 우리 정부가 경제 운용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건 가짜 뉴스고요. 이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헛소리입니다.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예.